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가등기를 활용한 양도세 줄이기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가등기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가등기 이후에 뭐 번등기를 한다, 번등기. 그리고 여기는 현재 지금 가짜 등기, 번등기가 진짜 등기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양도세를 줄였던 이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좀 들으면 이해가 좀 쉬울 건데요. 제 고객분이 여기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요, 꽤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금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게, 요 지금 음식점 하면서 요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 주차장. 문제는 요 주차장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 지금 현재는 뭐 일정의 주차료를 주고 있지만 계속 올린다거나, 그럼 올리면 뭐 조금 줄 수는 있지만 또 나중에 이 식당을 이렇게 크게 재건축하거나 이럴 때는 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주차장 때문에 이 건축 면적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급한 사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시세대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시세대로 사면 되는데, 문제는 이 주차장 소유자 있죠. 이 소유자가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팔아도 되고, 또 안 팔아도 되고, 또 지금 뭐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팔 이유도 없다. 자, 이런 생각인데, 이 소유자 그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협상을 해봤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관계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사이죠. 그래서 이걸 팔아라. 지금 현재 시세대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고 싶어 하는데, 뭐 안 판다고 했는데 이제 팔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네. 왜냐면은 이분도 팔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게, 현재 이 지금 주차장 부지가 나대지잖아요, 그죠? 건물이 없는 나대지입니다. 그러면 나대지면 뭐가 발생하냐면, 나대지가 많으면 종부세가 나오고요. 종부세. 그 다음에 요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다고 해서 양도세가 10%가 또 중과가 돼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기는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종부세가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종부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세금이 많은 거예요. 팔고 싶은데 문제는, 그래서 이 세금 많은 걸만 해결해 주면 팔겠다는 거예요. 팔겠다. 다행스러운 건데, 문제는 결국 요걸 팔았을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비사업용 토지다라고 해서 10%가 양도세에 추가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세라는 게 어떤 차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했을 때와 매매했을 때의 이 차액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 땅은요, 이 상속받은 거예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취득가액이 엄청 낮아요.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근데 지금 한 7억에 사겠다. 7억에. 그럼 차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액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세금만 줄이면 팔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요, 여기 봐보시죠. 1,000만 원에 그 당시에 상속을 받은 땅인데, 지금 팔려고 했더니 얼마예요? 7억이다. 그래, 시세는 7억인데 세금이 1억 5천이다. 자, 이러면 팔겠냐고요?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매도인은 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만인 상태고, 여기 식당 주인은 반드시 매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매도인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 이제 가등기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절세법을 이제 찾아 드린 건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 이렇게 1,000만 원인데 시세가 7억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7억. 그러니까 이 차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요 갑이란 사람의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증여. 그러면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다른 증여 없을 때 6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배우자한테. 그래서 6억까지 증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매매하는 걸로 해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1,000만 원에 사서 받아서 7억에 팔 차액에 가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했기 때문에 6억의 증여를 받아서 7억에 파는 게 됩니다. 7억에 파는 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차액이 1억밖에 안 나고, 여기는 어때요? 6억 9천이 차익이 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1억 차익이 나는 게 세금이 적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세법에서는 5년 후에 팔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후에 팔 때 6억을 인정해 줄게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증여를 하고 나서 5년 후에 등기 이전을 해야 요 매도인 갑에 대한 세금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은 이해가 됐어요. 자, 6억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나서 5년 후에 7억에 팔겠다. 그러면 1억의 차익이 된 세금이니까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그럼 나 이렇게 할래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세금은 만족됐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은 그러면 내가 5년 동안은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또 5년 후에 변심을 하면 또 틀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시세가 좋아서 한 10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판다 그러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가등기였습니다. 가등기. 그리고 5년 후에는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궁합이 맞은 거예요. 자, 이 식당 주인도 5년 후에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맞았고, 요 갑이라는 사람도 종부세 나오고 양도세 많이 내느니 이렇게 가등기를 해서 증여를 하고 가등기하고 5년 후에 팔면은 세금이 많이 적어지겠다라고 결론을 해서 양쪽이 다 만족했던 이 사례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등기하는 부동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금 측면에서는 이 땅이 어때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년 가지고 있었다면 20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증여해놓고 팔았을 때는 5년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해서 볼 텐데, 크게 봤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대지를 팔았을 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같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구체적인 거, 방법론적인 것들은 이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